안녕하세요.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고구마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요즘 고구마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고구마 10개를 먹은 것 같다. 답답하다라는 뜻으로 많이들 고구마가 좀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 고구마는 그렇게 답답한 작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18세기를 살았던 우리 조선의 실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어떻게 한반도에 들여오고, 그럼으로써 고구마를 통해서 어떻게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할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런 작물이고, 실제로 고구마는 조선 후기 구한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굶주림에서 구해낸 사례가 아주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고구마에 관한 우리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아주 치열했던 그런 고민의 흔적들을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황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구황작물, 구황식품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때 구황이라는 것은 어떤 흉년이나 기근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이것을 나라가 나서건 혹은 누군가가 나서서 구해주는 것을 구황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을 구황이라고 합니다. 요즘이야 과학기술이 워낙에 발달해서 이제 이상기후들, 일테면 가뭄이나 냉해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지만, 사실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날씨가 만약 가물어가지고 땅이 마른다거나 혹은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거나 혹은 겨울에 너무 춥다거나 이럴 때는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이럴 때 흉년이 들고 그러면 많은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것을 나라가 구해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조선의 임금들은 조선을 건국하자마자 이 백성들이 배고플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구황 작물들을 나열한 일종의 구황 작물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구황 서적을 임금이 직접 편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찬된 구황서적에서 언급된 구황식품은 과연 몇 가지나 있었을까? 현재까지 조사된 걸로는 약 8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800여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초근목피. 그러니까 풀뿌리 그리고 나무 껍질을 얘기하는데, 배고플 때는 정말 풀뿌리와 나무 껍질까지도 먹어야 됐고, 구황식품 중에는 흙도 있습니다. 우리가 황토흙을 이렇게 파보면 아주 하얀 부분이 있는데, 이런 하얀 부분도 곡물하고 섞어가지고 떡으로 쪄서 먹기도 하고, 정말 힘겹게 살아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힘겹게 살아오는 과정에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의 눈에 들어온 작물이 바로 고구마였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처음 책으로 접했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이광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정말 고구마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셨어요. 그래서 이참봉집이라는 자신의 어떤 모든 저술을 모은 편찬한 책에 이렇게 있습니다. 고구마를 번저 또는 감저라고 부른다. 이광려 선생은 중국 책에서 고구마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중국 양자강 일대와 복건성, 광동성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재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능으로 봤을 때 백성들을 기아에서 구할 수 있고, 백성의 어떤 여러 가지 피폐함을 구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작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광려 선생은 중국으로 사신으로 가는 어떤 일행들이나 혹은 일본 통신사로 가는 일행들에게 고구마 종자를 좀 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김인겸이라는 조선 통신사의 일행으로 그때 당시에 김인겸 선생의 역할은 서기였습니다. 이때 이제 김인겸 선생이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직접 먹게 됩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효자토란 심어두고. 그러니까 효자토란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대마도에서는 고구마를 효자토란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굽는 늙은 부모님들을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작물이라는 뜻에서 효자토란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쌀 3대를 보내서 사다가 쪄서 드셨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달았고, 이걸 우리나라에도 심어두면 가난한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작물이 될 것 같다. 근데 취종, 이것을 어떻게 이제 종묘를 어떻게 구할지, 그게 고민이셨던 거죠.
그래서 김인겸 선생은 고구마를 직접 먹어보고 그리고 고구마가 이렇게 귀한 좋은 작물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씨를 구하지? 이걸 이제 고민하셨던 거죠. 같은 조선통신사로 가셨던 분 중에 이제 보통 조선통신사는 한 500명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를 통신사라고 하고 그 밑에 우두머리를 보좌하는 분을 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사 밑에 여러 직책이 있는데 김인겸 선생은 그 중에서 이제 기록을 담당하는 서기였는데 같은 통신사 중에서 제일 높은 통신사였던 조엄 선생은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이 조엄 선생은 조선통신사로 일본을 가기 전인 1757년에 이미 동래부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동래부가 오늘날의 부산인데 이쪽에서 부임을 하시면서 일본 상인들을 통해서 직접 고구마를 경험하셨어요. 1763년에 조선통신사의 정사로 우두머리로 이제 가시면서 대마도에 기착을 하셨을 때 고구마의 종묘를 구합니다. 이걸 그리고 바로 인편을 통해 가지고 부산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조선통신사가 일본 전역을 한 바퀴 돌고 오기 때문에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본을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길에도 대마도에 기착하셨을 때 고구마 종자를 구해가지고 직접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2차례에 걸쳐가지고 고구마 종자를 가져오시고 이 고구마 종자를 이제 부산에 심죠. 동래부에 심어서 이제 번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디다 심었을까?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대마도고 대마도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부산의 영도라는 곳입니다. 부산의 영도구는 도심 속의 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섬이고 예전부터 전령도로 해가지고 신라시대부터 말목장이 있던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죠. 척박한 섬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조엄 선생이 가져온 이 고구마 종묘는 아마도 대마도와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재배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마도와 같은 섬이라는 지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영도는 대마도와 직선거리로 약 5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고구마를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구마를 처음 재배에 성공했고 그래서 지금도 영도구 청학동에는 고구마 기념관도 있고 고구마 역사공원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이제 고구마가 재배됐던 거죠. 재배됐고 여기서 재배된 고구마를 조엄 선생이 가져온 고구마, 그래서 조자를 붙이고 고구마는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그 고구마 모종을 모내기 하듯이 이렇게 심습니다. 그래서 조자에다가 모내기 할 때 내기를 붙여가지고 조내기 고구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재배된 고구마는 조내기 고구마고 지금도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일대에는 이 조내기 고구마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재배된 고구마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 왜 이렇게 고구마에 열광을 했으며 이렇게 고구마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을까? 그것은 바로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10아르당 수량을 보면 10아르는 302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 따졌을 때. 그래서 쌀을 재배했을 때는 약 450kg 정도를 수확할 수 있어요. 근데 고구마는 약 2200kg 정도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무려 5배가 넘죠.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적으로 이 실학자들을 매료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1헥타르, 그러니까 약 3000평에 심었을 때 똑같은 같은 작물이라도 쌀을 재배했을 때는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가 약 17명에서 18명 정도 된다 그러면 고구마는 그보다 10명이 많은 27명에서 28명 정도를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또 아주 큰 특징은 고구마는 땅 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땅 밑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는 전부 다 고구마 줄기와 고구마 잎이 다 덮고 있죠. 그러니까 고구마는 아무리 가물어도 뿌리는 마르지 않습니다. 땅이 항상 젖어 있어요. 가문데도. 그렇기 때문에 가뭄에도 강하고 벼를 재배한다 그러면 우리가 벼를 보통 모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확할 때까지는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하지만 고구마는 심어서 40에서 50일 정도면 수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쌀보다 한 5배나 많이 수확되고, 그리고 쌀보다 한 5분의 1 기간이면 바로 수확할 수 있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정말 지금의 뭐 반도체에 버금가지 않는 그런 그 획기적인 농작물이었던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고구마를 들여오기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18세기 말에 고구마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로 실제로 구한말에 많은 조선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한 가혹한 수탈의 시대에도 사실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고구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기특한 작물인 고구마가 답답한 사람을 표현할 때, 혹은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이 기특함, 이것이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